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중추신경계는 CNS,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초신경은 PNS, Peripheral Nervous Sy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추신경은 또 뇌와 척수로 나뉘게 되고,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뇌신경은 크레니얼 너브 12쌍, 그리고 척수신경은 스파이널 너브 31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말초신경의 척수신경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신경의 분류, 신경 분류와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댓글창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밑에다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 뇌와 이렇게 밑으로 척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뇌와 척수는 사실 연결되어 있죠. 제가 간단히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척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다리뇌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숨뇌, 연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척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스파이널 코드. 숨뇌와 척수의 구분은 두개골의 큰 구멍을 통해서 척수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구멍을 경계로 숨뇌와 척수를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구멍을 바로 포라멘 매그넘이라고 얘기를 하죠. 큰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 큰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온 척수가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려가게 되죠. 이 척수에서 신경이 하나씩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척추의 추간공을 통해서 신경이 하나씩 빠져나오게 됩니다. 목뼈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을 서비컬 너브라고, 목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총 8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추 사이사이에서 빠져나오는 소라식 너브, 흉추신경이 있고요. 이거는 12개, 12쌍이죠. 좌우 한 쌍씩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서 요추 사이사이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을 룸바 너브, 얘는 5쌍이 존재하고 있고요. 세이크럼 사이사이를 빠져나오는 신경을 세이크럴 너브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총 5쌍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꼬리뼈 쪽에서 꼬리신경이 한 쌍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쌍의 척수신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바로 스파이널 너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척수에 대해서 다루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가죠. 척수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경추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팽대된 것을 조금 커져 있는 거를, 척수가 조금 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서비컬 인라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는 목팽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C4에서 T1 사이에 이렇게 두껍게 유지되는 팽대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 팽대 부분은 허리 쪽에서도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 그래서 얘는 룸바 인라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리 팽대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T11에서 L2 사이에 이렇게 팽개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의 끝부분은 코누스 메듈러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척수 원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척수의 마지막 끝부분인데요. 척수는 요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 L1이나 2 정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이 말초신경인 척수신경은 이 콕시지얼 너브까지, 이 아래쪽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요 허리 팽대 부분에서 룸바 너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길게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누스 메듈러리스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이크럴 쪽으로 가는 아주 길게 하향하면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척수가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척수 신경들이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모양이 마치 말총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코다 이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말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의 꼬리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코누스 메듈러리스 요 끝부분에 이렇게 하나 끈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리뼈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끈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의 이름이 바로 필름 터미널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종말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의 역할은 뭐 쉽게 말해서 앵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척수에서 닻을 내려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 놓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로축으로 고정을 시켜주게 되는 종말끈이 요 아래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제 척수의 단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그림으로 와서 이렇게 척수의 단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척수의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입체적으로 제가 이제 옆에다 이제 그려 놓은 거고요. 여기 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척수는 요 안쪽에 회색질과 그레이 마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색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깥쪽에 화이트 마타, 백색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색질은 이 뒤쪽의 뿔과 앞쪽 뿔로 이렇게 또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거를 포스테리어 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는 뒷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을 안테리어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뿔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뒤쪽이 감각신경과 연결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쪽이 운동신경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척수에서 말초신경인 척수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좀 세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포스테리어 혼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바로 포스테리어 루툴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뒤 잔뿔이죠. 이 포스테리어는 도잘이라고도 많이 불리우게 됩니다. 도잘 루툴릿 이렇게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애는 안테리어 루툴릿이라고 얘기해서 앞 잔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테리어는 벤트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트럴 루툴릿 또는 안테리어 루툴릿 어느 거를 사용해도 뭐 의미는 다 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잔뿌리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뿌리를 이루죠. 그래서 얘를 도잘 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뿌리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포스테리어 루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벤트럴 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뿌리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뒷뿌리가 감각신경이고요. 앞뿌리는 이제 운동신경, 아까 운동신경이라고 얘기했죠.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뉴런의 종류를 얘기할 때 이 감각신경은 이제 뭐 어디 뭐 발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앞정을 찔러요. 그러면 감각신경이 여기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해서 척수신경으로 들어와서 도잘 루트를 지나서 포스테리어 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감각신경은 거짓 혹극 신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짓 혹극 신경은 이 중간에 이렇게 세포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체가 모여져 있는 곳을 바로 갱글리온이라고 신경절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얘가 바로 도잘 루트 갱글리온이라고 해서 DRG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말초신경에 세포체가 모여져 있는 곳을 바로 갱글리온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도잘 루트 갱글리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다른 말로는 스파이널 갱글리온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또는 센서리 갱글리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척수 신경절이라고도 부르고 감각신경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잘 루트와 벤트럴 루트가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하나의 신경으로 이제 결합하게 되죠. 이 밑에서 이건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결합돼서 나오는 얘가 바로 척수신경이 되는 겁니다. 스파이널 너브죠. 그래서 척수신경에는 감각섬유랑 운동섬유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척수신경으로 합쳐졌다가 다시 이제 가지를 뻗게 됩니다. 뒷가지, 앞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좀 지우고 얘가 바로 뒤에 있는 가지죠. 뒤로 뻗은 포스테리어 레이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후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앞가지, 안테리어 레이무스, 앞가지 또는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척수신경은 그 뿌리를 척수에 두고 있죠. 그래서 척수에 이제 잔뿌리들이 이제 연결이 된 거고 그것들이 이제 큰 뒷뿌리로 앞뿌리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가 이제 합쳐져서 척수신경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척수신경에서 이제 또 가지를 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레이무스, 안테리어 레이무스로 이제 가지를 뻗게 되는데요. 이건 뒤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뒷뿌리 그리고 앞뿌리 이렇게 해서 척수신경으로 이제 합쳐지죠. 여기서 이렇게 뻗어서 뒤쪽으로 향하게 되는 게 포스테리어 레이무스, 뒤까지 후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뻗어가는 게 바로 앞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뒤까지는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파셋 조인트에도 향하게 되고, 뒤쪽에 있는 척추의 근육, 심부 근육이랑 피부 표면까지도 이제 뻗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까지는 목신경은 팔다리로 향하게 되고, 흉추신경은 복부나 이제 옆구리, 배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요. 요추신경은 다리로 또 향하게 되는 거죠. 이 전지가 그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써드려 볼게요. 포스테리어 레이무스는 척추의 윤활관절, 파셋 조인트죠. 그리고 깊은 근육, 척추의 깊은 근육, 그리고 피부의 분절 양상으로 신경섬유가 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테리어 레이무스는 몸통의 앞쪽 또는 가쪽, 옆쪽이죠. 그리고 팔다리에 분포하게 됩니다. 이 팔다리에 분포하는 애들은 대부분 한 개 이상의 앞가지가 합쳐져서 몸 신경 얼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소마틱 너브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쪽에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척수고, 척수에서 이제 척수 신경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 목 쪽에 있는 부분이랑 요 허리 쪽에 있는 부분들은 인접한 척수 신경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합쳐지면서 분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요 위쪽 목 쪽에 있는 신경 얼기들은 좀 확대해서 볼까요? 목신경 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C1에서 C5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플렉서스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팔 신경 얼기를 또 형성하게 되죠. C5에서 T1까지 이제 신경 얼기를 또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흉추신경은 얼기를 형성하지 않고 그냥 늑간신경, 갈비 사이 신경이죠. 늑간신경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T1부터 T12까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추는 또다시 이제 신경 얼기를 형성하고 있죠. 얘를 바로 허리신경 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L1에서 L4까지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엉치신경 얼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네를 좀 영어로도 좀 적어 드릴게요. 얘를 서비컬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브라키알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룸바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척수신경에서 나온 신경들이 얼기를 플렉서스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목신경 얼기가 있고 팔신경 얼기, 그리고 허리신경 얼기, 그리고 엉치신경 얼기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플렉서스를 형성하면서 이제 말초로 다양한 분지들을 내면서 뻗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엉치신경 얼기에 굉장히 큰 신경 하나가 존재하고 있죠. 얘만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얘는 바로 궁둥신경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좌골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좌골신경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엉치신경 얼기의 대표적인 신경이 바로 좌골신경이죠. 사이아틱 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브는 이제 N자로 이제 약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아틱 너브는 사실 두 개의 신경이 결합돼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온 종아리 신경, 얘는 커먼 피뷰라 너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강신경, TBR 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있는 애가 온 종아리 신경,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애가 정강신경,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붙어서 쭉 내려가다가 이 무릎 뒤에 있는 오금에서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분지를 내겠죠. 뭐 안테리어 TBR 너브,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TBR 너브,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지를 쳐면서 말초로 이제 또 향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말초신경의 그 기원은 바로 이제 척수에서 이제 나오는 척수신경의 기원을 두고 이것들이 플렉서스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말초로 분지되어서 나가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말초지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한번 강의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요렇게 빠져나오는 모든 신경들이 다 말초지 신경이고 그것들의 신경 차단술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뭐 일예로 들어보자면 이렇게 팔 신경얼기 브라키얼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신경들이 여기가 바로 얼라너브, 뭐 간단히 여기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라너브가 척골신경이죠. 그 다음에 얘가 미디안 너브, 정중신경이죠. 얘가 라디알 너브, 요골신경, 그리고 얘가 머스큘러 큐테니어스 너브에 해당이 되고요. 뭐 이 중간중간에 얘가 바로 엑실러리 너브고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얼라너브 신경차단술도 있고 미디언 너브 신경차단술도 있고 라디얼 너브 뭐 이런 다 각각의 신경차단술이 모두 다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이 미디언 너브만 하나만 보더라도 겨드랑이 부위에서 차단술을 할 수도 있고요. 엘보 부위에서도 차단술을 할 수 있고요. 손목 부위에서도 차단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플렉서스 자체를 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팔 신경얼기의 차단술을 바로 BPB라고 얘기를 하죠. 브라키얼 플렉서스 블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다 말초지 차단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브라키얼 플렉서스 블락 또 나눠보게 되면은 상위 레벨에서의 블락이 있고 중간 레벨에서의 블락이 있고 또 하위 레벨에서의 브라키얼 플렉서스 블락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되게 상당히 여러 가지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 척수에서 이제 분지되어서 나오는 애가 바로 척수신경이고 얘네들이 목 부위와 허리 부위 아래에서는 이렇게 플렉서스를 형성을 해서 분지가 되면서 말초신경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척수는 막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척수막을 스파이널 메닝지즈가 바로 이제 척수막이죠. 척수막은 세 가지 종류의 막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척수에 딱 붙어 있는 얘를 바로 피아마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질막 또는 연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막이 아라크노이드 마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거미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깥쪽에 듀라마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경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거미막과 경막은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 이제 거의 없고요. 거의 같이 이제 행동을 하는 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피아마타와 아라코노이드 마타 이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곳을 서브 아라크노이드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거미막 및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서브 아라코노이드 스페이스에 바로 CSF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CSF는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해서 뇌척수액이 바로 CSF를 말하는 거죠. 즉 뇌와 척수는 이제 뇌척수액 CSF에 둘러싸여져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서브 아라코노이드 스페이스에 바로 CSF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옆쪽 그림으로 잠깐 올게요. 자, 여기 이제 척수도 이렇게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아라크노이드 막이 있죠. 거미막이 이렇게 밑에까지 척수를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이 척수를 둘러싼 거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 척수의 끝나는 부분에 이제 거미막이 이렇게 둘러싸는 게 아니라요. 그 밑에 코다 이키나가 있는 부위 어느 정도 아래까지 세이크럼 2, 3, 뭐 길게는 3까지 한 1, 2 정도까지는 이렇게 거미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CSF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을 허리 수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룸바 시스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여기에 CSF가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아까 이 척수를 세로축으로 이렇게 앵커 잡아주는 게 바로 종말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로축으로도 잡아주는 애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피아마타가 조금 옆으로 연장이 돼서 이렇게 막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얘가 있는데요. 얘를 바로 치아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덴티큘레이트 리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치아인대는 여기 뒤쪽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여기 있는 얘가 바로 치아인대입니다. 여기다 한번 써드려 볼까요? 얘가 바로 치아인대고 양쪽 옆에 이 추간공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어서 거미막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바로 치아인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스파이널 코드를
척수를 이제 세로축으로 아래까지 이렇게 앵커 시켜주는 거는 종말근, 그리고 척수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애는 치아인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나갈 건데요. 바로 이 척수 신경에서 가지를 뻗어가는 거는 포스테리어 레이머스, 그 다음에 안테리어 레이머스 말고도 또 존재하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마터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얘를 루틀릿이라고 얘기를 하죠. 뒤에 있으면 도자, 앞쪽에 있으면 벤트럴, 그리고 이것들이 뭉쳐져서 루트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각신경의 DRG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스파이널 너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스파이널 너브에서 뒤쪽으로 향하게 되는 애가 포스테리어 레이무스, 그리고 앞쪽으로 향하는 애가 안테리어 레이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그 사이에 이렇게 또 가지를 뻗는 게 있어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말초신경은 뇌신경 크레니얼 너브와 스파이널 너브로 분류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식으로 또 분류를 해볼 수도 있죠. 몸신경과 자율신경으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SNS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얘는 ANS, 얘는 소마틱 너버스 시스템, 이렇게 그냥 약자로 쓸게요.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율신경은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몸신경은 각각 이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또 구성이 되고요. 자율신경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죠. 또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으로도 나뉘게 되죠. 교감을 심파스틱, 그리고 얘를 파라심파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자율신경을 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은 하겠지만 요 가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좀 잠깐 필요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척수가 있어요. 이렇게 척수 기둥이 있다라고 봅시다. 자, 먼저 몸신경의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혹극신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세포체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바로 DRG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신경세포를 통해서 척수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몸신경의 운동신경은 척수에서 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신경으로 어떤 근육까지 이렇게 하나의 신경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의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신경으로 연접이 됩니다. 시냅스를 이루게 되죠. 즉 이렇게 척수에서 이렇게 신경이 나와서 중간에 시냅스를 하나 이루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 교감신경의 운동신경은 이렇게 중간에 시냅스를 통해서 두 개의 신경이 연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연접 이전 섬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는 연접 이후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프리시냅틱, 얘는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의 중 운동신경은 이렇게 시냅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또다시 갱글리온이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세포체가 모여져 있는 곳을 갱글리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의 운동신경 때문에 이 갱글리온이 하나 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갱글리온이 바로 이제 그림으로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감각신경, 몸신경의 감각신경은 이런 식으로 DRG에 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뒤에 포스테리어 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접을 하고 이제 또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뇌에서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안테리어 혼을 통해서 안테리어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작용기까지 근육까지 이렇게 뻗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교감의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얘도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안테리어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다가 앞가지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갱글리온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시냅스 연접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용기로 이제 또 향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 이름을 바로 심파스틱 트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바로 파라버테브랄 갱글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척추엽 신경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쪽에 와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파이널 너브에서 뒤쪽까지 그리고 앞까지 이렇게 내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절이 이렇게 척추 옆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버테브랄 갱글리온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양쪽에 쌍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스파이널 너브에서 뒤쪽까지 앞쪽까지 뿐만 아니라 이 파라버테브랄 갱글리온으로 연결해주는 가지가 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얘를 바로 교통가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통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죠. 얘가 바로 화이트 레이무스 커뮤니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레이 레이무스 커뮤니칸스. 그래서 얘는 백색 교통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회색 교통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자율신경계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스파이널 너브, 척수신경이죠. 스파이널 너브에서 분지되는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 여기가 바로 스파이널 너브고, 너브에서 바로 포스테리어 가지, 이게 1번이죠. 포스테리어 레이무스, 후지로 뒤까지로 분지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제 안테리어 레이무스, 전지 앞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분지되어 나가고, 여기서 심파스틱 트렁크랑 연결된 교통가지들이 분지가 되죠. 세 번째, 화이트 레이무스 교통가지 커뮤니칸스, 그 다음에 그레이 레이무스 커뮤니칸스, 이런 교통가지들이 분지되어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 스파이널 너브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다시 추간공을 통해서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신경이 있습니다. 여기 좌우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들어오는 다시. 얘가 바로 네 번째 메닝지얼 브랜치입니다. 다시 척추관 안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리커런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리커런트 메닝지얼 너브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좀 다시 지우고 한번 볼까요? 메닝지얼 너브는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척수의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 들어가서 이렇게 분지들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지들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디스크죠. 디스크에 이제 얘가 안쪽이 수액, 그리고 얘가 이제 섬유륜인데 섬유륜의 이너베이션을 하게 되죠.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메닝지얼 브랜치가 이너베이션 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섬유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관 안에 리가먼트들, 인대들, 그리고 페리오스티움, 뼈막이죠. 이렇게 척추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뼈도 있죠. 척추체가 있기 때문에 그 척추체에도 이렇게 이너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셋 조인트에도 일부 이너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파이널 너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스파이널 너브에서 이제 분지되어 나가는 네 가지 대표적인 가지들, 이 전지에서 나오는 거는 목, 그리고 허리, 그리고 엉치 부위에는 플렉서스를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이 교통가지는 이제 교감신경과 또 연결을 해주는 이제 통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스파이널 너브의 신경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다양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